안녕하세요. 소장이지 박중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혼자 찍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근데 가서 이런 거는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유튜버가 다 됐나 봐요. 진행 절차 중에 메모를 했거든요. 이런 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말씀드리겠다 적어놓은 게 있어서 오늘 그걸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절차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노동조합 관련돼서 뭐 분쟁 조정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일반인들이 가는 게 아니겠죠. 노조 관계자들만 가실 거고 일반인들이 가는 건 보통 두 개예요.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부당 인사명령 구제 신청. 근데 해고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해고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판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를 가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그럼 행정소송이 1심이 되는 거고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가고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이죠. 이렇게 하면 5심제입니다. 노동사건 5심제라고 말하고 어떤 변호사님들은 노동사건 8심제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인데 이건 행정사건 루트고요. 이거랑 동시에 민사사건을 진행해도 법리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런 거는 하는 사람은 없겠죠. 왜냐면 행정법원 결론이랑 민사사건 결론이랑 똑같을 테니까 법원이 똑같진 않아도 결과가 똑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니까 이렇게는 안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8심제라고 하세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8심제는 아니고 실제로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런 건데 나중에 이행강제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절차가 시작되려면 근로자가 해고 당하고 구제 신청을 했겠죠. 구제 신청을 할 때 구제 신청서 이외에 이유서라는 걸 내요. 근데 노무사님들이나 저 같은 변호사는 숫자를 붙여요. 이유서 1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받고 사용자는 답변서 1을 냅니다. 그걸 받고 다시 근로자가 이유서 2를 내고 그걸 받고 사용자가 답변서 2를 냅니다. 이렇게 하면 신문회의가 열려요. 이유서 3이나 답변서 3 내면 안 되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문회의를 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60일이 딱 지켜지는지는 전 모르겠고 제 감으로는 한 90일 정도예요. 확실한 건 90일 안에 끝나요. 상대방한테 반박할 시간 조금씩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일 이상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중간중간에 넣으면은 답변서 2 냈을 때 전후에서 신문회의 날짜가 잡혀요. 그래서 더 이상 낼 시간이 없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한 페이지짜리 짧은 증거 내거나 아니면 짧은 주장하기 위한 답변서 3 같은 거 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씩 내고 끝나는 게 일종의 관행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신문회의 전에 지금 문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이거를 조사관님이 해주세요. 노동위원회 조사관님이 해주시는데 조사관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의견서라는 걸 쓰세요. 의견서 언제 쓰냐면 신문회의 개최되기 적어도 일주일 전에 쓰세요. 예를 들면 뭐 신문회가 1월 15일이다. 그러면은 일주일 전 1월 8일이네요. 1월 8일 전까지는 의견서 쓰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의견서가 나중에 노동위원회는 판정서라는 걸 쓰는데 판정서 초안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쟁점이 뭐고 사실관계 뭐고 판단까지 다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에 동의하시면 이대로 판정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잘 안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조사관님이 진짜 중요한 분이다. 자료를 조사관님한테 많이 내야 되고 조사관님이 이해를 못한다 사건을. 그러면 뭐 신문회의가 설명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사관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다 내야 됩니다. 가끔은 조사관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사관님한테 좋은 인상 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신문회의를 가면 위원이 5분이 계세요. 위원은 공익위원이 3분, 근로자위원, 사용자는 1분 있고 조사관님도 그날 오시고요. 근로자 쪽 오고 사용자 쪽 오겠죠. 제가 사진이 있어서 사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은 중앙노동위원회 사진인데 명패가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맨 왼쪽부터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의장,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잘렸는데 왼쪽에 테이블 끄트머리가 나왔는데 왼쪽에 잘린 곳에 그 조사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일단은 근로자, 사용자 누구 왔는지 호명해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관님이 그 쟁점을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이렇고 쟁점이 이겁니다. 판단도 이미 해놓으셨지만 그건 뭐 최종 판단이 아니고 그건 말해주지 않겠죠. 쟁점까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의장님이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보통은 화해할 거냐고 물어봐요. 화해 의사 있냐고. 그래서 화해를 그 자리에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화해라는 게
그 근로자나 사용자는 보통 감정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하면 안 돼요. 의사가 있습니다만 되면 금액은 상관없이 노동위원회 가면 원래 민원인 대기실에서 대기하거든요. 민원인 대기실이 근로자 민원인 대기실이 있고 사용자 민원인 대기실이 있고 두 개로 분리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갔었는데 충격받은 게 그게 분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노동위원회 처음 봐가지고 분리가 돼 있어야지 안 싸울 거 아니에요, 기다릴 때. 아무튼 신기했습니다. 대부분 나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방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주심위원님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조건 자체는 근로자가 해고되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전에 변호사님 중에 뭘 어떻게 합의를 하고 화해를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당연히 해고 전제로 보상금을 얼마 줄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방금 주심이라 그랬죠. 이게 주심이 뭐냐면 공익위원이 3명이잖아요. 그 중에 1명 의장이고 주심위원이 그 사건을 가장 꼼꼼하게 봅니다. A 사건, B 사건, C 사건이다. A 사건은 이 사람이 주심위원, B 사건은 다른 사람이 주심위원 해서 각자 꼼꼼하게 보고 나중에 신문회의 끝나고 판정회의를 할 때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증거는 이런 게 있더라. 근데 이거 봤을 때는 이건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시고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화해할 때도 주심위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화해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화해가 되면 합의가 된다. 근데 보상금 1,000만 원 받으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적죠. 화해 조서를 적는데 잘 적어야 됩니다. 그 문구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관님들이 잘 쓰시고 전문 분야이시니까 하긴 하지만 문구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세전, 세후 같은 거 보셔야 되거든요. 1,000만 원을 세전으로 지급하는 건지 세후로 지급하는 건지 그에 따라서 받게 되는 돈이 다르니까 문구 그냥 당연히 잘 쓰겠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꼼꼼히 하나하나 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화해는 넘어가고 신문회의로 돌아왔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이 5명이잖아요. 5명 다 질문을 하는데 주심이 먼저 물어보는데 근로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사용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데 질문 비중이 가장 많고 중요한 질문을 이분이 가장 많이 하시고요. 주심 아닌 위원님이 겹치지 않는 새로운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위원이 질문을 하고 사용자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근로자위원은 주로 사용자한테 질문하고 사용자위원은 주로 근로자한테 질문합니다. 이분들은 중립적인 분들이 아니고요. 이 사건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편들어주는 거예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편들어주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 편들어줍니다. 저는 이것도 진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게 근로자나 사용자 중에 노동위원회에 노무사나 변호사 없이 혼자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법적으로 어떤 게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겪은 사실관계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대변해주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이 하고 싶은 거죠. 법리적으로 이런 얘기죠. 정리를 해주시니까 마음의 위안도 되고 결과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영향을 줄 수 있고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5번째로 의장님이 나머지 질문을 하세요. 그 의장님은 기본적으로 거의 절차 진행이 주예요. 마지막에 물어보시니까 남은 질문 하시고 종결을 합니다. 종결하는데 종결하기 전에 최후 진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노동위원회만 있는 건데 형사사건엔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민사사건, 형사사건이 있으면 형사사건은 최후 진술하는데 형사사건 최후 진술은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주 감동적인 최후 진술이 아닌 한 절차상 하는 거고 양형이 그렇게 참작이 안 돼요. 근데 이 최후 진술은 하고 싶은 말 다시 한번 환기하는 의미에서 내 주장은 이거다 강하게 임팩트 있게 말하는 효과도 있고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할 때 말할 수 있는 찬스가 없어서 못한 말들을 정리해서 하는 기회도 되니까 최후 진술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써와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짜 종결이 되죠. 종결을 하면 신문회의가 그날 끝나면은 신문회의 하고 보통 다음 사건 신문회의 바로 해요. 쉬는 시간 조금 있고 그러니까 판정을 바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신문회의가 그날 노동위원회 사건이 3개 다 ABC 있다면 ABC 다 끝나고 저녁 6시 끝나고 판정회의 합니다. 판정 결과는 당일날 저녁 8시 문자로 옵니다. 그러니까 조사관님이 신문회의 전에 누구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보내드릴까요? 물어보십니다. 저는 대리인인데 주로 저한테 달라고 해서 제가 받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빨리 오지만 판정서는 30일 이내에 문서로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30일 이내라 그러니까 3일 안에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30일 거의 채워서 옵니다. 내부적인 절차가 있어서 결제나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특이한 게 제가 그날 당일날 8시에 바로 결과 통보해준다 그랬잖아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신문회의 종결하면서 의장이 보기에 이게 화해가 될 것 같은 사건이면 일부러 판정 결과를 일주일 늦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반반 싸움인데 근로자도 자기가 불리한 점이 있는 걸 알고 있고 사용자도 자기가 불리한 점이 있는 걸 알고 있어. 이런 상태에서 화해가 더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시고 화해해 보세요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냐면은 근로자는 100% 난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사용자는 난 무조건 이겨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해보니까 아닌 거야 하면서 근로자가 아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이건 이렇게 설명하려는데 이게 안 먹히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사용자도 아 이거는 우리가 뭐 절차상 하자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걸 자기가 뭐가 불리한지를 그날 와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 이후로는 화해가 가능한 거죠. 서로 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은 신문회의 하고 며칠 동안 보통 일주일 정도 생각해서 화해할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위원회는 신문회의 날도 화해 권유하고요. 끝나고도 하는 경우 있고요. 신문회의 전에 조사관님이 문서 왔다 갔다 하는 단계에서도 화해하라고 권유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사건은 화해 굉장히 많이 합니다. 화해로 끝나는 게 저는 제 사건은 반 넘는 것 같아요. 진호위 판정을 받고 10일 이내에 불만이 있으면 재심 신청할 수 있고요. 중노위 판정에 대해서 판정받고 불만 있으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